자, 앱스트랙트 팩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 팩토리 메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학습할 내용들 이렇게 있어서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가 리팩토링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팩토리 메소드,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팩토리, 그 다음에 싱글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객체 생성을 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코드에서 이제 리팩토링을 했고요. 이번에는 팩토리를 선언해서 인스턴스 세트를 만드는 요전 팩토리 설명드릴 때 제가 어떤 팩토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턴스의 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인스턴스를 한꺼번에 생성하기 위한 패턴이 앱스트랙트 팩토리고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팩토리에서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말은 이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상위 팩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팩토리를 상속받은 애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프로덕트를 정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만든다, 웹 서비스를 만든다, DB하고 같이 해서 뭐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DB랑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이터 어세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워크를 넣으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DB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DB의 종류에 따라서 DAO 인스턴스의 세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환경이 바뀌면 위젯 전체가 모양이 바뀐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쓰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팩토리만 선택하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 팩토리만 선택을 하면 전체 셋이 바뀌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떤 제품들을 생성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앱스트랙트 팩토리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 얘네들을 생성을 할 건데, 여기서는 생성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생성하는 쪽은 콘클리트 팩토리에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오라클 DAO를 생성하는 애다, 얘가 MS SQL DAO를 생성하는 애다. 그럼 거기서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한 DAO들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프로덕트 자체도 상위 클래스고, 실질적으로 어떤 DAO를 생성, 오라클용 DAO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유저 인포가 되는 거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DAO도 각 도메인이 뭐냐,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유저 인포용일 수도 있고, 얘가 프로덕트 아니면 카탈로그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객체의 DAO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MySQL DAO 팩토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을 것이고, 도메인들이 있을 것이고,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걔네들에 대해서 DAO 세트를 쫙 만들어서 선택해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MySQL에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상위 클래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얘를 보고 코딩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을 보고 코딩을 하시면 DB가 바뀌어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진 않고요. 요거를 이제 앱스트랙트 팩토리라는 위에 패키지를 만들고 그 밑에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메인은 크게 클래스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저 인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유저 인포하고 프로덕트. 유저 인포 밑에는 유저 인포를 놓고요. 프로덕트 밑에 클래스에서, 그럼 얘네들에 대한 DAO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 인포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속성을 넣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유저 아이디, name, 패스워드 뭐 이 정도 네,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private 놓고 소스에 generate get setter generate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덕트도 그죠? 비슷하게 프로덕트 네 이렇게 두 개 놓고요. 이걸 또 소스만 두고 설명드리면 너무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부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아이고, 프로덕트 네임 밑으로 내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인포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저 인포에 대한 패키지 DAO 그래서 유저 인포 DAO가 하는 일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유저 인포 DAO 이거는 당연히 뭐 인터페이스라 선언할까요? 그래서 클래스는 빼고요. 당연히 그 기능만을 선언을 할 건데 public void insert 유저 인포. 그래서 유저 인포를 받아서 DB에 인서트 하는 거. 임포트 하셔야겠죠? 딜리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한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DAO 밑에 오라클 DAO랑 MS SQL DAO가 있을 수 있겠죠. MS 말고 MySQL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기서 다시 new 클래스 이제 클래스죠. 그래서 유저 인포에 대해서 MySQL DAO 이렇게 하고 자 얘는 implement 한 다음에 info DAO 얘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구현해내야 되는 얘네들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DB를 쓴다거나 뭐 DB를 써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이러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처지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로그만 남길게요. 시스템쯤 insert into 이게 MySQL인지 그것만을 좀 보여주면 SQL DB 유저 아이디는 이제 여기 파라미터로 받을 거잖아요. get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insert고 얘는 delete from 아무리 바빠도 저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랑 유사하게 오라클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제가 후딱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이때는 MySQL DAU가 아니라 오라클 이렇게 만들고 이름 바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라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세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유저 인포 DAO가 있고 이 DAO 세트는 이제 유저 인포용이 만들어졌죠. 그럼 프로덕트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덕트. 근데 이거 다 만들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잠깐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똑같죠? DAO, MySQL. 그래서 insert into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DAO 세트들은 다 만들어졌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팩토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팩토리. 이렇게 해서 팩토리를 만들었고요. 자, 이 팩토리가 있고요. 이 팩토리를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팩토리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라클 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MySQL 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팩토리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위 클래스에다가 DAO 팩토리를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요. 이 DAO 팩토리 하위에 그러니까 얘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게 MySQL 팩토리가 있고 오라클 팩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그 DAO를 오라클에 해당되는 유저 인포,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DAO를 만들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MySQL에 해당되는, 오라클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 거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팩토리를 선택하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이 DAO 팩토리, 상위 클래스에서 디파인을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상위 클래스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너는 abstract 해서 유저 인포 DAO를 만들어라.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게 그 도메인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데피니션들이 여기 선언될 수, 그 메서드들이 선언될 수 있는 거죠. create, product, DAO, import 다 하고요. 얘가 이제 abstract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product, DAO. 그러면 얘네들을 상속받은 MySQL DAO는 얘네들 임플리멘테이션 해야겠죠? extends DAO 팩토리. 얘가 하라는 게 유저 DAO. 근데 여기서는 U 하셔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유저 인포 밑에 DAO 밑에 MySQL 유저 인포 MySQL DAO 보면 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프로덕트에 대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다 만들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이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메인이 더 많다. 그러면은 더 많은 애들이 쫙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즈를 하고요. 하면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베껴올게요. 그래서 오라클. 네, 임포트를 다 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DAU 세트들이 여기 보시면 어느 DB의 어느 버전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파일 이름을 db.pro 이렇게 만들고요. db type 꼴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가 오라클이면 오라클 세트가 만들어지게 아니면 MySQL 세트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디비전 프로퍼티스를 만들고 자바에 프로퍼티스를 가져오는 프로퍼티스를 하면 얘가 파일하고 IO해서 네임밸류 페어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저 인포 클라이언트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코딩을 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가져올게요. 짠! 하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런 구조적인 코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려고 쓰는 거니까 테스트 하려고 쓰는 코드니까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파일 인풋 스트림 db.properties 아까 만든 거 에서 읽어드려서 db 타입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db 타입이라고 쓰겠죠? 이게 네임 밸류 페어예요. 그래서 페어서 db 타입이 오라클이다 라고 하면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 코드에 가서 set pass 요거 뭐라고 썼죠? 제가 유저 인포 set 패스워드 소문자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져왔으니까 바꿔줘야겠죠. set 패스워드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뭐 이러이러해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거고 얘는 팁이다. 자 여기 보시면 DAO 팩토리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인포 DAO와 프로덕트 DAO를 만들 건데 이거를 누가 만드냐? 이제 얘네가 만들 거예요. 자 DAO 팩토리가 오라클 제가 이걸 DAO를 빼먹었네요. 이거 좀 늦죠? 이거는 이렇게 시스백 코드가 길어지면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빼먹기도 해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임포트 하면 세이브 오라클 DAO 임포트 임포트 해야 됐죠? 그러면 오라클이면 오라클 DAO 팩토리에서 쭉 생성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create user info, create product DAO 이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set 그다음에 delete user info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그래서 각 DAO 세트를 만들어 오고 여기가 이 부분이죠. DB 타입에 따라서 만들어 와서 구현을 한다 라는 건데 요게 이제 오라클이면 오라클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MySQL 세트가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런 해보시면요. 제가 아까 오라클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런을 해보면 잠시만요. 오류가 났네요. 익셉션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그 IO 익셉션 처리하면 얘네 두 개 다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IO 익셉션 하위이기 때문에 IO 익셉션을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요. 런 해보면 오라클 그러니까 유저 인포에 대한 거, 프로덕트에 대한 게 다 오라클께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db.properties 여기서 제가 MySQL 얘를
선택을 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 코드에 가서 런을 해보면 이번에는 DB, MySQL이 생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여기 클라이언트 코드 보면요. 바꾼 게 없어요. 그죠? 바꾼 게 없는데 저 환경 설정만 바꾸면 얘네가 돌아가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DAU 팩토리, 유저 인포, 프로덕트 인포.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DAU 팩토리에서 유저 인포 DAU를 갖고 오고 근데 얘도 상위 클래스잖아요. 얘가 오라클인지 MySQL인지는 동캐어인 거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하면 나중에 DB가 추가됐을 때, 그죠? DB가 추가됐을 때는 뭐 NoSQL이나 뭐 다른 DB가 추가됐다. 그럼 그 DB만 DB DAO 세트만, 그죠? 도메인 똑같고요. 여기 DAO 만들고 그 DAO 세트만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걔가 생성 언제 팩토리를 정해주면 그 팩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해당 DAO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어떤 세트를 구현을 하는 것을 Abstract Factory Pattern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DAO 팩토리, MySQL, 오라클, 그 다음에 얘가 유저인포, 얘가 프로덕트, 유저인포 오라클 DAO, 유저인포 MySQL DAO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그 세트들이 한꺼번에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bstract Factory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